2006년 1월 2일 웨스트버지니아 세고 광산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날 아침 13명이 광부에게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6시 30분 엄청난 폭발음이 갱도를 뒤흔들었어요. 메탄가스 정화와 갱도 붕괴로 13명이 갇혔죠. 지상에서는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가족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광산 입구를 지켰어요. 시간은 흐르고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죠. 이틀 밤낮의 사투 끝에 구조대는 마침내 갱도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12명 생존, 아포스트로피.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잘못된 정보였죠. 불과 몇 시간 후 한 명만 생존했다는 진실이 드러났어요. 나머지 12명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상태였죠.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뀐 순간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사고 원인은 규제 미준수와 부적절한 안전 조치였어요. 작업장 안전 경고가 계속 무시되었던 거죠. 특히 오보 사태는 언론의 책임에 대한 논란을 키웠어요. 이 비극 이후 광산 안전 규정은 훨씬 강화되었죠. 하지만 12명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세고 광산 비극은 인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줘요. 잊지 말아야 할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2020년 7월 2일 175명의 소중한 생명이 비극적으로 사라졌어요. 이들은 옥조각을 찾아 헤매던 독립광부들이었죠. 미얀마는 전세계 옥 공급의 70%를 차지해요. 하지만 이번 형기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와이카르 지역은 불안정한 폐기물 위에 세워져 악명이 높았어요. 그날 맹렬하고 무자비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아무도 그 아침에 끔찍한 운명이 기다릴 줄은 몰랐어요. 오전 6시 30분 섬뜩한 굉음이 침묵을 갈랐습니다. 광산 폐기물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아래 깊은 호수로 천둥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이로 인해 거대한 6m 높이의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진흙과 물로 이루어진 치명적인 쓰나미였죠. 그것은 캠프를 휩쓸어 모든 것을 묻어버렸어요. 광부들은 아무런 경보도 피할 시간도 없었죠. 그들은 땅에 갑작스런 분노에 휩쓸려 삼켜졌어요. 그날 175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미얀마 최악의 광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거죠. 개혁 약속이 뒤따랐지만 거의 변한 것은 없어요. 옥의 가치가 인간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죠. 이 예방 가능한 죽음의 고리는 언제쯤 끝날까요? 1967년 12월 15일 아침 아무도 몰랐죠.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처럼 다리를 건넜어요. 은색 페인트로 빛나는 실버 브릿지였죠.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요. 교량 지지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겨우 1인치 깊이의 흠집이었죠. 이 작은 흠집이 수많은 운명을 바꿀 줄은. 매일 차들이 오가며 균열은 서서히 커졌어요. 검사 규정에도 이 결함은 찾기 어려웠죠. 금속에 치명적인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1967년 12월 15일 오후 4시 58분 러시아어였어요. 갑자기 괴능과 함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바가 작은 균열 때문에 부러진 거죠. 그리고 1분도 안 되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차량이 오하이오 강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사고로 46명이 희생되었고 2명은 영영 찾지 못했죠. 겨우 1인치 균열의 대가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교량 검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결함도 간과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요. 우리는 이 비극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1903년 4월 캐나다 프랭크 마을에서 밤새 산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4시 10분 100초 만에 마을 절반이 땅속에 묻혔죠. 터틀산은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오랫동안 불안한 균열을 품고 있었어요. 광부들은 산 아래서 석탄을 캐며 마을의 번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이 산의 심장을 갉아먹는 줄은 몰랐죠. 매해 겨울은 유난히 습했고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가 닥쳤어요.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며 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곧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아무도 몰랐죠.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산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4,400만 입방미터의 바위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렸어요. 바위는 시속 110km로 마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동쪽 마을, 철도, 심지어 광산 일부까지 순식간에 사라졌죠. 7,090명, 대부분 잠든 채 바위 아래 묻히고 말았어요. 철도는 3주 만에 복구됐지만 마을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악몽 같은 새벽을 평생 기억해야 했어요. 1911년 안전을 위해 마을 일부는 이전되었죠. 광산은 1917년 영원히 폐쇄되며 마을의 번영도 끝났습니다. 지금도 프랭크 슬라이드 현장은 그날의 비극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망과 자연의 경고,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죠. 1628년 8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항구는 축제로 들썩였죠. 신형 전함 바사오의 첫 출항,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국왕 구스타부스 아돌푸스는 이 배에 큰 기대를 걸었죠.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거대한 야망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어요. 배의 상부 구조가 너무 무거워 균형이 맞지 않았죠. 안정성 테스트에서 이미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그러나 국왕의 압력과 촉박한 일정은 경고를 무시하게 했죠. 선원 150명과 함께 바사오는 마침내 돛을 올렸습니다. 항구에서 불과 1300m를 나아갔을 때였어요. 약간 강한 바람이 바사오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심하게 기울기 시작했죠. 열려있던 포문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승무원들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강력한 전함 바사오는 스톡홀름 항구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약 3,050명의 사람들이 이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한때 세계 최강을 꿈꾸던 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33년 후인 1961년 바사오는 온전한 모습으로 인양되었어요. 인간의 오만과 설계 오류가 빚어낸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2002년 9월 26일 세네갈의 MV 르줄라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죠. 이 배는 최대 1200명 이상을 태울 수 없었지만 2000명 이상이 탑승했어요. 심지어 승객 절반은 표도 없었는데 당국도 알고 묵인한 사실입니다.
그날 밤 대서양은 평소보다 거친 폭풍우를 몰아쳤어요. 배는 허가 항로를 벗어나 더 위험한 심해로 진입했죠. 과도한 승객들이 갑판에 몰려 배의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새벽 1시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단 5분 만에 르줄라는 완전히 전복되어 침몰했습니다. 수천 명이 암흑 속 차가운 바다에 갇혔죠. 하지만 구조 요청은 몇 시간 동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첫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어요. 총 1863명이 사망했고 단 64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21세기 최악의 해상재난으로 기록되었죠. 정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명백한 관리 부실이었죠. 세네갈 대통령과 총리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비극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날의 희생자들은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탐욕의 희생양이었죠. 르줄라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002년 11월 스페인 해안에서 평범한 유조선이 운행 중이었어요. 아무도 이 배가 유럽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일으킬 줄 몰랐죠. 26년 된 MV 프레스티지오는 7만 7천 톤의 중유를 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배는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이미 금이 가고 있었죠. 11월 13일 거대한 폭풍이 선박을 덮쳤고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어요. 한쪽 연료 탱크가 터졌고 배는 기울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정부는 저반을 모두 거부했죠. 배는 표류하며 구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11월 19일 배는 갈리시아 해안 210km 밖에서 침몰해요. 6만 톤의 중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은 엑손 발데스 사고보다 더 많은 기름이었어요. 따뜻한 수온 때문에 유독성은 훨씬 심각했죠. 2300km의 해안선과 1000개 이상의 해변이 오염되었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이었죠. 지역 어업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정부의 조치 지연이 피해를 극대화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이 사건은 프레스티지오 재앙으로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쉽지 않았어요. 미국 성급협회는 책임이 면제되었고 회사도 무죄로 판결됐죠. 이 비극은 해양 오염 방지 규정의 중요성을 일깨웠어요. 1994년 9월 28일 발트해는 고요했지만 누구도 다가올 비극을 예상치 못했죠. MS 에스토니아호는 승객 989명을 태우고 탈린에서 스톡홀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배에 코인 선미 바이저는 차량 갑판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바이저의 잠금 장치들이 예상치 못한 압력을 받고 있었죠. 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잠금 장치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커졌어요. 새로운 비전 중심 설계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밤 1시 첫 번째 충격파가 배를 흔들었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선미 바이저의 잠금 장치들이 하나씩 치명적으로 파손되기 시작했어요. 바이저가 떨어져 나가자 차가운 바닷물이 차량 갑판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수백 톤의 물이 순식간에 배의 균형을 붕괴시켰죠. 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공포가 선내를 휩쓸었어요. 탈출구는 혼란에 빠졌고 많은 사람이 미쳐 나오지 못했죠. 불과 30분 만에 MS 에스토니아호는 발트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요. 852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역대 최악의 평시 해난 사고예요. 초기 조사단은 바이저 잠금 장치 고장을 주원인으로 지목했고요. 하지만 2023년 추가 조사는 건설적인 결함도 있었음을 밝혀냈죠. 선원들의 늦은 대응도 비극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 사고는 국제해운 안전 규정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하나의 비전과 구조적 취약점이 852명의 운명을 결정한 셈이죠. 우리는 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해요. 안전은 사소한 타협도 허용치 않으니까요. 1865년 4월 27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재난이 발생했어요. 1164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날이었죠. 미시시피강 증기선 술타나 는 본래 376명 정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무려 212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죠. 대부분은 남북전쟁 포로들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보일러 문제가 생기자 선장은 임시 수리를 지시했어요. 시간은 없었고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는 욕심이 컸죠. 결국 그는 수리 없이 항해를 강행했어요. 치명적인 결정이었죠. 그날 아침 술타나호는 미시시피 강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과적과 보일러 결함은 시한폭탄과 같았죠. 새벽 2시 멤피스 근처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보일러 3개가 차례로 폭발하며 배를 갈랐습니다. 괴능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수많은 사람이 강으로 던져졌죠. 강물은 차가웠고 폭발 충격의 구조는 어려웠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화상과 저체온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불타 침몰했고 116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비극은 링컨 암살범 무스의 사망 소식에 가려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 끔찍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죠. 술타나호는 인간의 욕심과 안일함이 빚어낸 재앙이었어요. 그날의 교훈은 아직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88년 4월 28일 하와이 상공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 중이던 알로하 243편이 천장이 통째로 뜯겨 나간 거죠. 그날 아침 승객들은 평범한 하와이 여행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 비행기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오랜 비행으로 인한 미세한 금속 피로가 서서히 쌓이고 있었어요. 수만 번의 이착륙, 매번 가해지는 압력이 부품을 갉아먹은 거예요. 아무도 이 작은 균열들이 거대한 재앙이 될 줄 몰랐죠. 결국 해발 7300m 상공에서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비행기 외부의 작은 균열 하나가 폭발적인 감압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기체 앞부분 5m가 넘는 천장이 뜯겨 나갔어요. 승객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강풍이 기내를 휘몰아쳤죠. 한 승무원은 강풍에 휩쓸려 기체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부종사들은 잔해만 남은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조종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비행기는 마우이 카울루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기적의 착륙, 하지만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어요. 조사 결과 주범은 바로 금속 피로였습니다. 작은 균열이 모여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를 만들 뻔했던 거예요.
이 사고는 전 세계 항공 안전 규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더 안전한 하늘을 만들었죠.